네,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17번째 시간이자 이소부와 1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돼지와 양들입니다.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은 모두 똑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양들과 돼지들이 같은 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와서 새끼 돼지들을 붙잡자 새끼 돼지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양들이 돼지들에게 원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참 시끄럽구나. 우리도 종종 잡혀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너희들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는다고. 그러자 새끼 돼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습니다. 그거야, 너희는 잠시 털 깎기 위해서 불려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나가는 즉시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르게 된다고. 원저에서의 풍자 내용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통찰을 해볼까요? 정상인하고 비정상인, 다시 말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를 말하겠죠. 비정상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다릅니다.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조금 있다가, 정상인이 먹으면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을 음식도 당뇨 전 단계나 혹은 당뇨인들이 그 정상인하고 똑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주, 그리고 많이 먹다 보면은 혈당은 상대적으로 높게 치솟은 후에 그 고혈당이 계속될 수가 있죠. 당뇨 전 단계와 당뇨인에 대해서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고 또 검색을 통해서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을 양과 돼지의 비유를 해보죠. 정상인이 먹었을 때 혈당이 완만히 오르면은 양처럼 얌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던 췌장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먹었을 경우에는 혈당이 오르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죠. 췌장이 돼지처럼 치명적인 비명을 지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들을 땐 이미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날 때 너무 늦은 경우가 있고, 웬만큼 이게 심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별로 티가 안 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방법만 가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요새 약도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다양한 대증, 증상을 표적 삼아서 치료하는 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약들이 개발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뭐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뇨약을 먹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약을 안 먹고도 음식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음식을 똑같이 먹어가지고 약해진 장기를 굳이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덜 먹거나 조금 먹으면 굳이 먹어가면서, 약까지 먹어가면서 계속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언급한 췌장, 그 당뇨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 인슐린 감수성하고 저항성 차이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혈관이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인슐린 감수성 저항성 이게 나왔다고 화면을 꺼버리지 마시고 좀 이따가 뭐 설명하겠습니다. 단지 혈관이 비명을 지를 수 있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라 이런 얘기예요. 혈관이 비명을 지르고 듣는다. 그럼 이미 동맥경화나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뇌출혈이나 뭐 이런 게 왔겠죠. 들으면 큰일 나요. 대부분 못 들어요. 그럼 듣기 전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마음가짐을 갖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혈당 스파이크 역시 무방비의 혈관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식을 줄이고 늘 뇌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좋아하는 이 입맛에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어서 널리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시간이에요. 심화학습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감수성 저항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금방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우니까 이제 쉬워질 테니까 보시죠. 인슐린 감수성하고 저항성이란 뭐냐? 검색이나 의학적인 설명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참신한 뭐 어쩌면 주관적인 수도 있는 개인적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문자 그대로 감수성, 지금 뭐 위에 자막 나가겠지만 느낄 감, 받을 수, 성품성이에요. 즉 받아들이는 성격이고 저항성은 막을 저, 결을 항, 다시 말해서 저항하는 성격이죠. 한자를 보면은 감수성에서는 느낄 감자하고 성품 성자에 마음심이 들어있고 저항성은 이걸 또 신방변이라 그래요. 또 저항성에는 저자 항자에 전부 다 손수변, 이 붓을 쓰게 되면 왼쪽에 붙을 때 제방변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같은 글자입니다. 형태가 조금 틀리지만 세포가 마음으로 포도당을 받아들인다. 감수성, 마음심자로. 그 다음에 저항은 세포가 포도당에 들어오는 것이었다가 문을 안에서 밀면서 못 들어오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항하여 막는다라는 그림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넣어주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을 때는 열쇠가 잘 안 맞지 않아가지고 문이 잘 안 열리고 감수성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꽂기만 하면은 스르르 열린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예로 드는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의 뿌리는 뭐예요? 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흙 속의 미생물 등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가 않으면 마르기 시작하고 아예 바싹 마르면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뭐가 해요? 비가 와야 되죠. 세포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심해지면 마릅니다. 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예요. 단비는 가끔씩 와야지 필요할 때 와야 단비라고 할 수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와가지고 지표면을 적시고 채 마르기도 전에 비가 계속 내리면은 적당히 빗물을 받아들일 수 있던 참흙이나 모래흙을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물이 스며드는 수분 투과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젖어 있으니까 물이 아예 고여버리고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분 공급을 못 받는 뿌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미 진흙이 돼가지고 물론 수분이 있는데 무슨 엉뚱한 비유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영양분은 새롭게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는 오히려 축축한 진흙보다는 새로운 비를 즉시 흡수할 수 있는 모래흙이나 참흙이 훨씬 낫겠죠. 진흙이라서 새로운 물을 흡수하지 못하면 들어오려던 새로운 빗물은 옆에 또랑을 흘러넘친다 이 말이죠. 또랑을 흘러넘쳐요. 즉
세포로 당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세포가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해가지고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말이죠. 위의 비유와 같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당분은 혈관 속을 돌다가 소변으로 나오겠죠. 이게 무슨 병이에요? 당뇨병이에요. 뇨는 소변을 말하죠. 당은 혈당, 단맛을 말하니까 소변이 달아지는 거, 병, 당뇨병이에요. 모래 흙일 때 감수성, 받아들이는 성격이죠. 높고, 진흙일 때 저항성,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꽉 찼으니까 물 갖다가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아예 또라를 넘쳐버리는 거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비유를 들어봤는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고 나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가지고 다시 진흙이 어떻게 모래흙이나 참흙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먹어서 비가 천천히 가끔 내리는 것처럼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가지고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비유하자면은 진흙이지만 조금 더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나아가 뜨거운 햇살이 비쳐가지고 진흙이 말라서 점점 원래의 참흙이나 모래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소부화 16번째 시간으로요. 친구라 믿었던 것이 적이 될 수 있고 적이라 미워했던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샘물가의 사슴과 사자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